자, 두 번째로는 아주 많이 우리가 다루게 될 또 아주 중요한 마찰력입니다. 마찰력. 자, 여러분, 이 마찰력을 이해하려면 마찰력 모르는 학생 없어요, 그죠? 우리 마찰력이 뭐 운동을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은 마찰력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마찰력에 작용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선생님 물체잖아요. 맞아요. 물체의 누구냐 하면 물체와 물체지만 물체의 면과 면 사이입니다.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가 보시면은 이 바닥이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바닥에 물체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게 바닥이에요. 이건 물체예요. 자, 바닥이라는 물체와 위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바닥과 물체 사이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즉, 여러분 메모할까요? 면과 면이 접촉하면은요, 면과 면의 접촉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힘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수직항력입니다. 면과 면에서 수직합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이 면을 이 물체가 뭐라 그럽니까? 뚫고 지나 내려갈라 하죠. 내려갈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내려갈라 하는데 이 바닥이 뭐합니까? 이 물체를 떠받치죠. 바닥이 이 면이, 그러니까 밑에 면이 위에를 지금 떠받치죠. 반면에 위에 면은 뭐합니까? 이 내려오려는 입말을 위에 면은 바닥을 누르고 있겠죠. 그죠? 이 두 힘을 뭐라 그러냐면은 면과 면이 서로 수직으로 미는 힘, 이걸 우리 수직항력이라 그래요. 선생님, 요 빨갛게 그린 거 뭐 이건 중력이죠. 어찌됐든 중력이든 뭐든 외부에 의해서 바닥에 이 물체가 바닥을 뚫고 들어갈라 그럽니다. 들어갈라 할 때 바닥이 들어오지 못하게 대항한다 해서 이걸 말해 수직항력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면에 면이 접촉했을 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뭐냐? 수직항력이라 그래요. 요 뒤에 얘기할게요. 반면에요, 이 물체가 앞으로 갈라 그래요.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려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바닥이 수평으로 야를 면이 끓히거나 잡아당기겠죠. 그러니까 이 바닥이 야를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 즉 수평으로도 작용하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닥이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은 얘가 옆으로 가는 걸 방해하겠죠. 반면에 이 바닥, 물체는 바닥을 앞으로 끌게 되겠죠. 요 두 힘,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물체 입장에서는 열로 힘을 받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마찰력이라 그래요. 면 사이에 서로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 이걸 우리는 마찰력이라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면과 면이 접촉하게 되면은 두 개의 힘이 작용하는데 아주 쉬워요. 수직 방향의, 면의 수직 방향의 힘이 그게 수직항력이고요. 면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힘이 바로 마찰력이 됩니다. 수평으로 작용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개의 힘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자, 다시 볼게요. 자, 주체는 면과 면입니다. 면과 면이고요. 이 마찰력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으로 나눠집니다. 이래 나눠지는데 학생들이 정지 마찰력이라 그러니까 물체가 정지했을 때의 마찰력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면과 면이라 그랬어요. 면과 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바닥이 있는데요. 어떤 물체가 하나 있어요. 그 위에 물체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 많죠. 우리 청소할 때 위에 밑에다가 책상을 놓고 위에 의자를 올려요. 됐습니까? 그래놓고 누가 책상을 잡아 당겨요. 그럼 어디 됩니까? 이 책상과 의자가 같이 오죠. 자, 문제가 생겼네요. 의자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수직항력은 서로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도 뭐합니까? 분명히 내가 잡아당기면 일로 끌려오죠. 그럼 의자의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책상입니다. 이 책상이 의자를 뭐합니까? 앞쪽으로 잡아 당기겠죠. 이게 무슨 힘일까요? 방금 했죠. 면과 면, 즉 의자의 면과 책상의 면에 수평으로 당겨지는 힘이 생겨죠. 면과 면이
잡아당기는, 이 마찰력이에요. 마찰력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얘가 지금 잡아당기면 끌려오죠. 운동하네. 그죠? 그럼 이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네 가면 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마찰력은 뭐예요? 정지 마찰력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같이 오죠. 면과 면이 뭐 하고 있습니까? 붙어 있죠. 여러분, 정지 마찰력은 면에 대해서 면의 얘기입니다. 면에 대해서 그 면이 붙어 있으면 우리 그때는 이 면에 대해서 붙어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정지 마찰력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미끄러지는 게 아니에요. 미끄러짐이 없고요. 면이 붙어 있다. 그죠? 면이 붙어 있다. 붙어 있을 때 힘입니다. 반면에 운동 마찰력은 뭘까요? 얘가 가는데 이 바닥은 그대로 있고 물체는 가요. 그럼 밑에 바닥하고 요면하고 어떻게 할까요? 막 끓기겠죠. 우리 자동차 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팍 밟으면 타이어는 서버리고 차는 가는데 타이어는 그대로 있고 바닥하고 타이어하고 끓기죠. 이때 킥 하고 소리 나잖아. 그죠? 네, 이때는 운동하면서 끓기고 있죠. 면과 면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를 우리는 운동 마찰력이라 그래요.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쉽게 생각하세요. 면에 대해서 이 면이 붙어 있다. 그게 정지입니다. 그런데 면에 대해서 면에서 미끄러지죠. 미끄러짐이 있다. 즉 끓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끓김이 일어나서 우리 소리가 나죠. 끽! 그게 운동 마찰력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운동 마찰력과 정지 마찰력은 반드시 다릅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여러분, 정지 마찰력은 어디에 구하느냐? 100% 알짜임 갖고 구해야 됩니다. 운동 마찰력도 역시 알짜임 갖고 구할 수 있는데 이 알짜임 갖고 구할 수도 있고 하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운동 마찰력은 어떨수록 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운동 마찰력은 어떨수록 크겠습니까? 당연히 보세요. 얘하고 끓기는 힘이 크려면 면이 어떨수록 거칠수록이겠죠. 면이 거친 정도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때요? 얘가 누른 힘이, 그죠? 수직으로 누른 힘이 클수록 많이 끓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즉 면의 거친 정도와 수직으로 누른 힘이 클수록 많이 끓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묘를 뭐라 하냐면은 얘를 뮤K라고 쓸게요. 뮤K라고 쓰겠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운동 마찰 계수라 그래요. 운동 마찰 계수. N은 당연히 수직 항력이죠. 그래서 이게 운동 마찰력의 공식인데요. 다시 정리하면 끓기는 힘은 면이 거칠수록 누른 힘이 클수록 됩니다. 이때 운동 마찰 계수의 개념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면이 얼마나 거치느냐. 면의 거침 정도를 말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운동 마찰력입니다. 좀 이따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 바닥에 물체를 놓을게요. 물체를 놓고 이 물체에다가 힘을 지금 주기 시작합니다. 힘을 처음엔 없어요. 그러다가 좀 해주다가 많이 주다가 힘을 줬다가 자, 힘을 준다고 치봅시다. 그랬을 때 이 물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건 F죠. 이 외력입니다. 외력. 됐어요. 이 외력에 따라서 여기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F. 마찰력. 그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얘가 지금 붙어 있느냐, 떨어져서 가느냐를 봐야 돼요. 자, 지금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힘이 0입니다. 그럼 마찰을 얼마일까요? 없겠죠? 0이에요. 자, 그런데 힘을 10 줬어요. 그래도 붙어 있어요.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지하고 있으면 마찰력도 10이 있어야 되겠죠. 알짜임 0이 되려면. 만약 내가 잡아당긴 힘이 20이에요. 그런데 얘가 그대로 면에 붙어 있어요. 정지하고 있어요. 그럼 방해하는 거 얼마예요? 20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 붙어 있다면, 즉 정지하고 있다면, 같은 말입니다. 붙어 있다면 힘 주는 만큼 마찰력이 증가하겠죠. 맞아요? 힘을 10 줬는데도 정지하고 있다. 마찰력 10. 20 줬는데도 정지하고 있다. 마찰력 20에서 1대1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계속 정지입니다. 정지하고 있다가 정지가 깨져요.
무슨 말이냐면 힘을 아주 많이 줬더니 어느 순간 됐더니 점점 증가시다가 아주 많이가 아니고 어느 순간 됐더니 예를 들어서 힘을 50 줬다고 칠게요. 50 줬더니 얘가 더 이상 못 버티고 떨어졌어요. 자, 떨어졌을 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끓기게 되겠죠. 운동 마찰력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움직이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얘는 마찰력이 어떻게 돼요? 뮤n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요, 뗄 때보다는 힘이 작으면서 어떻게 돼요? 일정한 값이 되겠죠. 왜? 면이 종류도 똑같고 수직각도 똑같으니까 일정한 값으로 이렇게 돼요. 이때 이 값이 얼마냐? 바로 운동 마찰력이 됩니다. 뮤n이 되겠죠. 뮤n. 알겠습니까? 뮤n. 이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꼭 기억하세요. 마찰력은 면과 면 사이에 어떤 상태냐를 꼭 봐야 됩니다. 어떤 상태를 봐야 된다. 면과 면이 붙어 있는 상태면 정지고요. 면과 면이 끓이고 있으면 운동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붙어 있는지 지금 끓이고 있는지를 보고 그래서 그때 힘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나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체가 붙어 있다가 떨어질 때 요때 요 한계되는 힘이 있죠. 왜 이래요? 요건 무슨 힘이에요? 떼는 데 드는 힘이겠죠. 알겠어요? 이 물체를 이 바닥에서 떼는 힘이 될 것이고, 딱 거꾸로 말하면 마찰력 입장에서는 뭐예요? 최대한 요거예요. 요가 50입니다. 50 요때 50 줬더니 떨어졌다는 얘기는 얘는 50까지 버틴 거죠. 요건 뭐예요? 얘는 최대한 버틴 힘이죠. 버틴 힘. 마찰 입장에서는 버틴 힘. 그죠? 얘를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최대 붙어 있는 힘 또는 정지한 힘 해서 정지 마찰력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F 최대라 할게요. F 최대. 얘는 너무나 웃기게 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붙어 있는 물체를 떼는데, 즉 그 물체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를 결정하는, 바닥에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죠. 알겠습니까? 그 힘은 뭐가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방금 했잖아요. 50 주니까 떨어지는 힘입니다. 그런데 얘를 보세요. 자, 얘가 바닥에 붙어 있는데 떼는 데 드는 힘이 크게 하려면 왜요, 여러분? 그렇죠. 누르는 힘에 역시 비례해요. 맞죠? 얘가 꼭 누를수록 잘 붙는다는 얘기죠. 떼기 힘들다는 얘기죠. 두 번째 뭐예요? 역시 면의 종류에 관계되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아까 운동 마찰 계수하고는 달라요. 뮤s라고 쓸게요. 얘는 스테이트에서 영어로 정지입니다. 얘는 뭐냐 하면은 정지 마찰 계수라 그래요. 정지 마찰 계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운동 마찰 계수는 아까 뭐였습니까? 면의 거친 정도죠. 됐죠? 그럼 정지 마찰 계수는 무슨 개념일까요? 면의 거친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잘못 지도한 셈이 있는데, 정지 마찰 계수는 두 면이 거칠다 하고는 관계없죠. 거칠 때는 끓일 때 얘기고요. 뭘까요? 면이 얼마나 잘 붙느냐는 겁니다. 면의 붙음 정도예요. 알겠습니까? 붙음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밑에가 고무판이에요. 그 위에도 고무판이에요. 그러면 얘들은요, 끓이는 건 별로 없습니다. 고무와 고무 사이는. 움직이면 얘들은 부드럽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두 개가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요거요, 최대 정지 마찰력은 굉장히 커져요. 거친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지 마찰 계수는 바로 면의 붙음 정도를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혹시 물체를 어떤 힘을 줬더니 그 순간에 떨어졌다 할 때가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 값이가 되고요. 또는 얘가 붙어 있다가 얼마까지 붙을 수 있느냐 하는 거 구하는 게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이제 마찰력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마찰력. 자, 여기 적혔습니다. 마찰력은요, 면과 면 사이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이 개념을 먼저 넣어주시 바래요. 그 다음에 방해한다, 뭐 한다 하는 거는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찰력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정지와 운동 마찰력은 나눠집니다. 그죠? 자, 정지 마찰력은
바닥면과 물체 사이에 미끄러짐이 없이 어떻게 있을 때? 붙어 있을 때입니다. 자, 면과 면을 봐야 됩니다. 면과 면이 붙어져 있으면 얘는 정지 마찰력입니다. 면에 대해서 정지입니다.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라고 붙인 거예요. 다음 운동 마찰력은 물체가 바닥면에서 미끄러질 때, 한마디로 끓기면서 갈 때 이래 돼요. 그래서 운동 마찰력은 면이 거친 정도와 면의 누르힘, 수직항력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이 돼요. 이때는 속도와 면적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운동 마찰력은 뮤, 면이 겹친 정도, 운동 마찰 계수죠. 누르힘, 수직항력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 마찰력은 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른쪽에도 보시면 다시 한번 썼습니다. 정지 마찰력은 마찰력에서 정지라는 의미는 바닥에 정지, 즉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운동 마찰력은 바닥에 대해서 움직일 때, 즉 끓기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쌤이 메모해 놨습니다. 됐습니까? 예,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만일에 바닥에 정지한 물체에다가 아까 봤죠? 이렇게 바닥에 그림 따로 그려볼게요. 정지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외력 F를 점점 크게 주면서 요게입니다. 이게 F, 요측이 F예요. 외력, 여기 빠졌네요. 외력, 즉 당기는 힘입니다. 그죠? 이렇게 주면은 그때 요게 방해하는 마찰력이 경우에 따라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보세요? 정지했을 때하고 운동했을 때 그 상태에 따라서, 즉 붙어 있을 때하고 끓길 때에 따라서 마찰력은 다르다. 마찰력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일 정지했어요. 내가 힘을 10을 줬는데도 정지해 있다면 방해하는 것도 10이겠죠. 당연히 R자인 0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만일에 30을 줬는데도 얘가 정지해 있다면 얘는 당연히 30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다가 50을 줬습니다. 50을 줬더니 얘가 50까지 있다가 이때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50이 넘은 순간부터는 뭐예요? 운동을 하겠죠. 그때는 운동 마찰력으로 일정하다 했습니다. 이때 50을 뭐라 그래요? 50을 최대 떼는 데 드는 힘. 요래 읽으면 떼는 데 드는 외력이고 요쪽 값을 읽으면 붙어있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음부터 하나 더 나오는 게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 이 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두 면 사이가 떨어질 때 말로 바꾸면은 물체가 바닥에서 최대한 붙을 수 있는 힘, 또는 물체를 바닥에서 떼는 데 필요한 힘, 또는 바닥에서 최대한 버티는 힘,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으로 면의 붙음 정도와 면에 누르는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을 결정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μn인데 요때 μ는 정지 마찰 계수라 그래서 면의 붙음 정도입니다. 운동 마찰력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재밌는 거 하나 참고로 하시면 말 정지 마찰 계수 이걸 측정하고 싶어요. 붙음 정도를. 그럼 뭐 하느냐? 이렇게 해요. 여기에 그 바닥하고 물체를 놓고요. 이 각을 점점 기울입니다. 이렇게 경사면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울이면은 자, 물체를 놓고 바닥에다가 놓고 경사면을 점점 기울이다가 언제? 미끄러질 때. 얘가 미끄러집니다. 탁 미끄러져요. 미끄러진다는 말은 뭘까요? 얘하고 붙어 있는 힘이 최대겠죠. 이때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때 내려갈 힘은 뭡니까? 바로 mg sin θ죠. 맞습니까? mg sin θ인데 그 힘이 뭐예요? 결국은 떼는 데 드는 힘이 돼버렸죠. 얘는 그때가 최대한 버틴 힘이고, 그죠? 그래서 그때 면의 개수와 그때 수직항력은 뮤s 코사인 시타가 되죠. 그래서 이때 뮤s는 요 두 식에서, 그죠? 뮤s는 넘어가니까 코사인분의 틀렸네. 큰일 났습니다. 여기다가 쌤 실수는 코사인 시타가 아니고 mg 코사인 시타죠.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시타입니다. 그래서 요 두 식에서 mg 떨어지니까 뮤는 탄젠트 시타가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를 두 개 놓고 돌을 놓았더니 30도에서 얘가 떨어졌다. 미끄러져. 그 순간에 떨어졌다. 결국 그때 힘이 mg sin 시타가 최대한 버틴 힘하고 같았다 되겠죠. 그때 뮤에서 정지 마찰 계수를 구하면 탄젠트 30도가 돼서 0.58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간단하게 실험을 해서 기울여서 우리 이면과 이면 사이에
정지 마찰 계수 뮤, 즉 달라붙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운동 마찰 계수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이건 쉬워요. 그죠? 여러분, 등속도로 가기면 되겠죠. 얘를 가지고 어떤 용수철저를 가지고 힘을 줬더니 얘가 등속도로 간대요. 그럼 여러분 등속도로 간다는 말은 힘을 준 등속도로 간다는 말은 이 힘과 이때 마찰이 거기 갔겠죠. 이거 무슨 마찰일까요? 여러분 등속도로 간다는 말은 운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마찰력이 바로 운동 마찰력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운동 마찰력을 요 힘으로 구하면 됩니다. 요때 힘이 만일에 10이다. 그럼 운동 마찰력 10이겠죠. 그러면 뮤 n 해서 수직항력 구하면 운동 마찰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등속도로 갈 때는 구하면 아주 쉽게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참고로 참고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알아두면 되겠는데요. 우리 마찰력은 뭐예요? 우리 앞 시간에 했지만 참고로 면과 면이 서로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걔가 뭘 하느냐 하면은 운동이나 그죠? 운동이나 또는 운동 상태를 방해하는 힘이죠. 그죠? 네, 방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오히려 마찰력이 운동을 도와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도와준다라고 말하는 쪽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죠?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해서 걸어갈 때 앞으로 나갈 때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땅을 어떻게 해요? 민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신발을 한번 보면 바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바닥인데요. 자, 이게 발의 바닥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실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사람이 땅을 신발을 이용해서 뒤로 밀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발은 즉 신발 바닥은 뭐 하려고 그래요? 이 바닥은 신발의 바닥입니다. 얘는 뭐 하려고 그래요? 뒤로 움직이려고 그러죠. 맞습니까? 신발 자체는 뒤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맞아요? 뒤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 바닥이 땅바닥이 야를 뭐 합니까? 땅바닥이 신발을 뒤로 가는 걸 방해하지요. 그래서 신발 바닥에는 마찰력이 어디로 작용해요? 뒤로 움직이려는 것을 방해해서 앞쪽으로 힘이 작용하죠. 마찰력이. 그죠? 그래서 사람 신발에는 앞쪽으로 작용하고 또 사람은 땅을 뒤로 밀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땅에는 뒤로 땅이 파이게 됩니다. 그죠? 마찰 이래 작용해요. 그래서 이 힘 때문에 뭡니까? 이 힘 때문에 사람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운동하게 되는 것은 이 마찰력 때문이니까 마찰력은 운동을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50% 맞는 거예요. 사실은 뭘로 못 받느냐? 마찰력은 면과 면이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면과 면에서 보면은 방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면에 방해하는 이 마찰력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게 되니까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운동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찰력은 운동이나 운동 상태를 방해하는 힘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닥이 있고요. 타이어가 있습니다. 타이어가 있죠. 자, 이거 타이어입니다. 자, 우리 차가 앞으로 가게 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타이어는 뒤로 돌죠, 이렇게. 타이어를 이렇게 돌리면 타이어의 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 면은 뒤로 갈라 그러죠. 자, 뒤로 갈라 그러는데 바닥에서 뒤로 갈라 하는데 이 바닥이 뭐예요? 뒤로 움직이려는 걸, 즉 타이어가 뒤로 회전하려는 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바닥은 타이어가 뒤로 가려는 걸 방해하니까 마찰력이 이래 작용해요. 이 타이어는 타이어 작용하는 마찰력은 앞쪽이 되죠. 맞아요? 또 타이어 입장에서는 땅을 뒤로 팝니다. 그래서 흙이 뒤로 튀죠. 그래서 이 타이어는 이렇게 돌므로써 마찰력이 앞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전할 때 마찰력 뒤로 작용한다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작용하게 돼요. 왜? 움직이는 타이어가 움직이는 게 뒤로니까 마찰력은 오히려 앞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힘 때문에 뭐예요? 차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 때 마찰력이
오히려 운동을 도와줬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면과 면에서 본다면 주체를 잘 봐야 돼요. 면과 면에서 본다면 뭡니까? 뒤로 돌려는 면을 바닥이 방해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죠? 이 말 맞습니다. 이 말이 확실한 거예요.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예도 듭니다. 우리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이게 3kg예요. 됐죠? 여기에 1kg예요. 자, 만일 3kg와 1kg를 힘을 20N으로 당겨요. 그러면 실제로 당긴 건 3kg를 당겼죠. 그런데 1kg짜리는 뭡니까? 자, 1kg만 따로 그려 볼까요? 1kg짜리는 사실은 끌려오죠. 누구 때문에? 3kg가 야에 작용하는 마찰력 때문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3kg는 전체 가속도가 지금 5니까 이 1kg짜리는 마찰력이 5N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속도가 5가 되죠. 그죠? 그래서 1kg짜리가 이 마찰력에 의해서 앞으로 막 빨라지거든요. 자, 이때 어떻게 생각하면 운동을 도와준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면과 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kg짜리는 사실 뭐 하려고 그래요? 그대로 있으려고 그러죠. 그대로 정지하려고 그랬는데 뭐예요? 이 면이 방해한 거예요. 정지를 방해해서 당겨버렸죠. 그죠? 이 당기는 힘이 바로 마찰력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찰력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면 면과 면에서 두 면의 수평으로 작용하는데 결국 운동이나 운동 상태를 방해하는 힘이 맞습니다.